그때 쌀 배급줄에 서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서 배급표 하나를 꼭 쥐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그 시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줄이 길어질까봐 마음 졸이며 혹시나 오늘은 쌀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서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배가 고픈 아이들을 위해, 가족의 하루 세 끼를 위해 새벽부터 나서던 엄마들의 마음. 그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배급소 앞 긴 줄에서 만난 이웃들과 나눈 푸념과 웃음,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어 먹던 보리밥 한 덩이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60년대 어느 시골 마을, 쌀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평범한 가족의 하루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가난했지만 정이 넘쳤던 그 시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닭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이불을 젖히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도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은 찬장 서랍을 열어 배급표를 꺼냈습니다. 배급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하루가 담겨 있었거든요. 순이 엄마는 배급표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혹시나 찢어진 곳은 없는지,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말이에요. 여보, 벌써 가야 해요? 남편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응, 늦으면 줄이 길어져. 순이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낡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바깥은 아직 쌀쌀했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어제 먹다 남은 보리밥이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이거 맛없어 하며 남긴 것이었죠. 하지만 순이 엄마는 그 보리밥 한 숟가락도 아까워했습니다. 쌀이 귀한 시절, 보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여기저기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순이 엄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엄마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발걸음을 재촉하며 배급소로 향하는 길, 순이 엄마의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의 계획뿐이었습니다. 쌀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흰밥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순이와 철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만 해도 절로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순이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배급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벌써. 순이 엄마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줄 알았는데 더 일찍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줄을 서야 했어요. 순이 엄마는 마지막 사람 뒤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을 보니 이미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오늘도 오래 기다려야겠네. 순이 엄마는 배급표를 품속 깊이 넣으며 긴 기다림을 각오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랬습니다. 가족의 끼니를 위해 새벽잠을 포기하고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섰어요. 힘들다고 투정할 새도 없었고 그저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하나 안 하면서 혼자서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셨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 말이에요. 순이 엄마처럼 배급표 하나에 온 가족의 희망을 걸고 새벽부터 줄을 서던 그 마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시절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자 배급소 앞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엄마 뒤로도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서더니 어느새 긴 줄이 만들어졌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웃들이었거든요. 순이 엄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옆집 영희 엄마였어요. 영희 엄마도 벌써 오셨어요? 우리가 늦은 건 아니죠? 순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는걸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줄이 길어요. 영희 엄마도 앞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새는 다들 더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날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집안 사정까지. 그 시절에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을 나누고 때로는 작은 위로도 건네면서 말이에요. 어머, 저기 철순의 할머니도 오셨네. 순이 엄마가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나오시기 힘드실 텐데. 영희 엄마가 안쓰러워했어요. 며느리가 아파서 할 수 없이 나오신 거래요. 그때 앞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례 올 거야. 엄마들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했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줄 새치기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앞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이들이 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빨리 이리 와. 아이들 엄마가 황급히 달려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이들은 줄의 의미를 잘 몰랐고 그저 심심하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이해해 주었어요. 자기 집 아이들도 똑같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언제까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순이 엄마가 영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해와 포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줄은 더욱 길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어느새 배급소를 중심으로 긴 뱀처럼 늘어선 사람들. 그 속에는 젊은 엄마들도 있었고 할머니들도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죠. 저기 새로 이사 온 분도 계시네. 영희 엄마가 낯선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어느 집이에요? 지난주에 빈 집으로 이사 오신 분 같은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순이 엄마가 미안해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분 저희 집 옆으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남편분이 읍내 공장에 다니신다던데. 그렇군요. 나중에 인사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배급소 줄에서는 동네 소식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배급소 앞은 마치 작은 장터 같았어요.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따뜻한 인정이 그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아이들은 점점 지루해하며 칭얼거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모든 사람이 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죠. 영희 엄마, 혹시 오늘 쌀 부족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순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 며칠 동네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네에서는 쌀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못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글쎄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해요. 영희 엄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후가 되니까 떨어졌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이 엄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때 앞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읍내에서는 반나절 기다렸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던데. 정말요? 그럼 우리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소문은 줄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쌀 양이 평소보다 적다더라.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면 뒤쪽은 못 받을 수도 있대.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어요.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는 모든 소문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순이 엄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에는 어제 먹다 남은 보리밥 조금과 된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오늘 쌀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요? 순이가 아침에 엄마, 오늘은 흰밥 먹을 수 있어? 하고 물었던 기대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옆에서 나이든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찍부터 왔는데 뭔들 못 받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 보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집에 가서 밥 먹자. 하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줄 간식도 없었습니다. 다들 집에서 나올 때 그런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삶은 감자 몇 개였어요. 얘들아, 이거라도 먹어. 아주머니는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아이들에게도 감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이런 것밖에 없지만. 또 다른 아주머니가 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우리 것만 먹으면 안 되지. 나누어 먹어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씨가 있었기에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줄 앞쪽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배급표가 어디 갔지? 한 아저씨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가져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함께 찾아주었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배급표 없이는 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것은 곧 가족의 하루 식사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아저씨의 배급표가 발견되었어요. 옷 안쪽 주머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아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고 배급표를 잃어버린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긴 기다림을 버텨나갔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끈끈해지는 이웃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시절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줄에 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다 보니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에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숨기기보다는 함께 나누며 위로받았거든요. 우리 집은 애 아버지가 품삯 일을 나가는데 요새는 일이 없어서 참 힘들어요. 순이 엄마 앞에 선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집은 아이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안 사정, 아이들 걱정, 생활고 등등.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 공감하며 들어주었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희 집 큰애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학비가 걱정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를 못 보내면 어쩌나 싶어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엄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옛날보다 낫지 않아요? 나이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배급도 없었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젊은 엄마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더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줄 뒤쪽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참 고요한 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이야. 엄마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라도 드릴까요? 순이 엄마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엿 한 조각을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아니에요. 우리 손자 주려고 가져온 건데 저 아이가 더 어리네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엿을 받은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께 꾸벅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엄마도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별것 아니지만 또 다른 아주머니가 삶은 고구마를 꺼내며 주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 함께 먹어야지.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가진 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밥 주먹밥, 삶은 콩, 심지어 물 한 모금까지도 서로 나누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훈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씁쓸함도 있었거든요. 저 집은 그래도 남편이 읍내 직장에 다니잖아. 우리 같은 농사꾼들보다는 낫지. 이런 속삭임들도 들렸어요. 그런 감정들을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모두가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는 있었고 때로는 서로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두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사람들은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줄 속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나누어 먹는 소소한 음식들, 때로는 시기와 부러움,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배급소 앞줄은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던 시절이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배급소 문이 열리면서 직원이 나타났어요. 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객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배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줄 끝까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긴장감이 줄을 따라 흘렀습니다. 창구 뒤로 보이는 쌀 포대들이 평소보다 적어 보였거든요. 저게 다인가? 우리까지 돌아갈까? 사람들의 속삭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순이 엄마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20명도 넘어 보였어요. 자신의 차례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시작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창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였는데 배급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한 대 주세요. 직원이 쌀을 대로 떠서 종이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봉투 속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감미롭게 들렸어요. 다음 분. 할아버지가 쌀 봉투를 소중히 안고 가시자 두 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이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차례를 상상해 보았어요. 곧 자신도 저렇게 하얀 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내 배급표가. 한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서 찾으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이 재촉했지만 아주머니는 배급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순이 엄마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를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들렸어요. 다행히 잠시 후 아주머니가 배급표를 찾았습니다. 치마 안쪽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 찾았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줄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씩 배급을 받고 가면서 순이 엄마의 차례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앞에서 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순이 엄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쌀 정말 하얗네요. 옆에선 영희 엄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곧 받을 수 있어요. 순이 엄마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에 있는 쌀 포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저씨가 2대 주세요 하고 말하자 직원이 한 집에 한 대만 드립니다 하고 대답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은 식구가 6명인데. 아저씨가 항의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쌀이 부족해서 한 집에 한 대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한 대로는 부족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각자의 생각이 달랐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계산해 보았어요. 한 대면 우리 가족 4명이 하루 먹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보리와 섞어서 지으면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줄이 조금 더 줄어들자 이제 순이 엄마도 창구가 훨씬 가까이 보였습니다. 앞에 5명 정도만 더 있으면 자신의 차례였어요.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순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혹시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쌀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앞에 있는 포대를 보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분. 드디어 순이 엄마의 차례가 왔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꿈에 그리던 순간이 온 것이에요. 순이 엄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급표 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순이 엄마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배급표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혹시나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계속 확인했던 그 소중한 종이였어요. 직원이 배급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이 엄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직원이 큰 나무대로 쌀을 떠서 종이봉투에 부어 넣었어요. 하얀 쌀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순이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쌀 한 알 한 알이 가족의 희망이었고 오늘 저녁의 행복이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쌀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순이 엄마는 2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순이 엄마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인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기쁨,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 그 모든 것이 담긴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면서
순이 엄마는 쌀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구멍이 나서 쌀이 새어나가는 건 아닌지, 정말로 한 되가 맞는지 말이에요. 다행히 봉투는 튼튼해 보였고 쌀도 꽉 차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희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받으셨네요. 영희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영희 엄마도 금방 받으실 거예요. 순이 엄마도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곧 친구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아이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엄마, 우리 오늘 흰밥 먹는 날이다. 어느 집 아이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쌀을 받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소리였어요. 그 천진난만한 기쁨이 순이 엄마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이 엄마도 집에 가면 순이와 철수가 그렇게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엄마, 정말 흰밥이에요? 응, 오늘은 흰밥 해줄게.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을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배급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순이 엄마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직도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쌀을 받을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영희 엄마의 차례가 되었을 때 순이 엄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친구가 무사히 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분. 영희 엄마가 앞으로 나서자 순이 엄마도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고맙습니다. 영희 엄마도 쌀 봉투를 받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순이 엄마 쪽으로 와서 함께 웃었어요. 우리 모두 받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쌀 봉투를 품에 안고 순이 엄마는 영희 엄마와 함께 배급소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올 때와는 달리 가벼웠어요. 무거운 쌀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오늘 정말 다행이었어요. 영희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순이 엄마도 진심으로 동감했어요. 아침에 느꼈던 불안과 걱정들이 이제는 모두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이 엄마는 계속 쌀 봉투를 어루만졌어요. 정말로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쌀을 가장 맛있게 지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반찬은 무엇일까? 그런 행복한 고민들로 가득했어요. 배급소에서 나온 순이 엄마와 영희 엄마는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었기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손에는 소중한 쌀 봉투를 들고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기쁨을 안고 말이에요.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영희 엄마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는 이미 한낮을 넘어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받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순이 엄마도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흙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아침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희망과 안도감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우리 영희는 흰밥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영희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순이 엄마도 아이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이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쌀 봉투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자세히 보니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쌀알 몇 개가 흘러나와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순이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소중한 쌀이 길에 흘러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주워요. 영희 엄마가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어진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길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웠습니다. 흙이 묻었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쌀 한 알도 소중했거든요. 잘 씻으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구멍을 막아야겠어요. 영희 엄마가 치마 끝을 찢어서 봉투의 구멍 부분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엄마는 친구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혼자였다면 쌀을 더 많이 흘렸을지도 모르거든요. 다행히 많이 흘리지 않았네요. 영희 엄마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게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순이 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쌀 봉투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보였어요. 자신들처럼 배급소에서 쌀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도감과 기쁨이 섞인,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정들 말이에요. 저기 철순의 할머니도 가시네. 순이 엄마가 앞서가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도 무사히 받으셨나 봐요. 두 사람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러워했어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순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순이가 벌써 학교에서 왔네. 엄마, 뭐 들고 와요? 순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순이 엄마는 쌀 봉투를 살짝 보여주었어요. 와, 쌀이에요? 순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늘은 흰밥 먹는 날이야. 순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이 엄마의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철수는 어디 있어? 집에서 아버지랑 있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집에 가자. 순이 엄마는 순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영희 엄마와는 골목 어귀에서 헤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영희 엄마도요. 내일 봐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기쁨을 나눈 동지 같은 마음이었어요. 집에 다다르자 철수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쌀 받아왔어요? 응, 오늘은 흰밥 먹을 수 있어. 순이 엄마가 쌀 봉투를 보여주자 철수도 순이만큼이나 기뻐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오래 기다렸지? 괜찮아요. 받았으니까요. 순이 엄마는 쌀 봉투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축제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봐요. 순이 엄마도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가족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침부터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맛있는 흰밥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이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은 쌀로 만들 흰밥은 그냥 평범한 밥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의 기다림과 엄마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밥이었거든요. 먼저 쌀을 씻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얀 쌀알들을 찬물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비비며 씻어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헹구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마치 보석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엄마, 정말 오늘 흰밥이에요? 순이가 부엌으로 와서 또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응, 정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순이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의 기대 어린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솥에 쌀과 물을 넣고 불을 지폈어요. 장작이 타면서 나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들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 엄마는 불 조절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쌀을 태우면 안 되니까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인데 오늘은 유독 좋네. 흰쌀밥이니까 그렇죠. 순이 엄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평소와는 다른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순이 엄마는 반찬도 준비했어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된장국에 넣을 시래기, 김치,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무까지. 비록 반찬은 단순했지만 흰밥과 함께라면 최고의 만찬이 될 것이었어요. 밥 냄새 정말 좋다. 철수도 부엌 근처를 맴돌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순이 엄마가 말했지만 아이들의 기다림은 한계가 있었어요. 계속 언제 다 돼요? 하고 물어댔거든요. 드디어 밥이 다 지어졌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완벽하게 지어진 흰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아이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정말 예쁘게 됐네. 남편도 감탄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윤기가 흘렀고 적당히 찰기도 있어 보였어요. 순이 엄마는 뿌듯한 마음으로 밥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저녁 먹자. 순이 엄마가 상을 차리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상 주위로 모여 앉았어요. 가장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부터 드세요. 순이 엄마가 남편에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아이들부터.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흰밥은 아이들이 먼저 먹어야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순이 엄마는 먼저 아이들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와, 정말 하얀색이에요. 순이가 자신의 밥그릇을 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엄마, 이거 정말 우리가 먹어도 돼요? 철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오늘 받아온 거야.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기쁨이 온 방 안에 퍼졌어요. 순이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여보도 빨리 드세요. 순이 엄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함께 먹어야지. 남편도 밥을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흰쌀밥은 다르네. 그럼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온 가족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집이 넓지 않아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같았어요.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한 보람이 있지? 순이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남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흰밥 먹을 수 있어요? 순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은? 글쎄. 아껴서 먹어야 해. 순이 엄마가 살짝 아쉬워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철수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철수 참 착하네. 아버지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 나이지만 집안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은 얼굴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 남편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었어요. 순이 엄마도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 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난해도 함께 있으니까 든든했고 힘들어도 서로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비운 아이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 인사가 순이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설거지 해야지. 순이 엄마가 일어나려 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 많이 고생했잖아. 괜찮아요. 금방 끝나는 일인걸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에 못 이겨 순이 엄마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황혼이 지면서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등불 하나가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 가족들은 서로의 곁에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흰쌀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이 엄마는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배급소에서 기다렸던 시간, 이웃들과 나눈 이야기들, 드디어 쌀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눈 따뜻한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순이 엄마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쌀배급줄에 서던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억으로 남아 계신가요? 그 시절 우리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돈도, 물건도, 때로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작 부족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가족을 위한 헌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들 말이에요. 쌀 한 되가 온 가족의 행복이 되었던 시절. 흰밥 한 그릇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수했던 마음들. 배급소 앞 긴 줄에서 만난 이웃들과 나눈 정겨운 이야기들. 어려워도 서로 돕고 힘들어도 함께 웃으며 살아갔던 그 시절의 우리들. 지금은 무엇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절의 소박한 행복들이 그리워집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만은 풍성했던 시절, 물질은 부족해도 정신은 넉넉했던 그 시절의 우리들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순인의 가족처럼 우리도 한때는 쌀 한 되에 기뻐하고 흰밥 한 그릇에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했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유했던 우리의 이야기. 이런 추억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내일을 향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시절의 소중한 가치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쌀배급줄 서던 그날의 추억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도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따뜻한 옛날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누며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